제가 오늘 그 부산에서 원주까지 출발하면서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친구를 사귀려면 잘 사귀어야 되겠다. 그 아메이에서 그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마니 리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렌드 리치는 단순히 형제 라인과 자기 파트너들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정말로 놀라운 프렌드들이 생깁니다. 정말 이제 전국에서 그 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했던 많은 멋진 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다이아몬드 클럽에 올라오신다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과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다. 제가 읽었던 옛날에 어떤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공의 곡선을 그리자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성공의 직전의 단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 그 책을 쓴 사람은 아메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SMI라고 그 일본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성공에 관련된 경제연구소에서도 최고의 수석 연구원인 분인데 평생 동안 이분은 성공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해 오시다가 전 세계의 성공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성공의 직전에서 가장 힘들었던 마지막 관문이 당신들은 뭐였느냐. 그랬더니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한없는 외로움과 고독감이었다. 정말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된대요. 근데 그 순간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진짜 성공자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만 알게 되는 또 하나의 비밀이 또 있대요. 그게 뭐냐? 내가 수없이 많은 시간 혼자서 달리더라도 나는 세상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 시간 혼자서였다고 생각할지 몰랐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당신의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지났던 당신 비즈니스의 선배들이 당신을 몸발치해서 지켜봤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래서 그 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들과의 과거 인간관계가 없고 생명부지의 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낸 것이 스스로 자랑스럽듯이 그들이 해온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따뜻한 가슴으로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의 수없이 길었던 시간 동안의 외로움을 같이 공감한대요. 그게 다이아몬드 클럽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에 가시면 여러분을 안아줍니다. 저도 그 다이아몬드가 되고 우리 신백균 사장님, 또 우리 최양일 사장님, 또 송영호 사장님 같은 분, 우리 황대섭 사장님 같은 이런 상교사님 또 빼면 안 되지 큰일 난다 이거. 상교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서로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를 할 정도였을지 몰라도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분들과 진짜 친구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분들과 같이 이제 공연의 세계를 가지고 또 친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일반적인 세미나가 아니고 리더분들만 모이는 무빙업에 제가 게스트로 초대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미 뭐 제 테이프는 수없이 들으셨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청주도 갔고 또 여러 군데 다 갔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어떨 때는 제가 지난 과거의 일들이 저의 과거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고 들면 했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카쿠다 코이치라고 일본에서 아메이를 만 20년째 하시는 더블 다이아몬드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 회계연도에 이제 자기 목표를 완수하려고 한국을 또 들어오시면서 저하고 6개월 동안 같이 또 다니게 됐어요. 그분과 저의 인연은 어떻냐면 원래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하고 제 스폰서가 시노자키 토라는 원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단순히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하고 그러고 그냥 지는 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지는 저한테 그래 꿈 물어보더만 지는 어디 가서 꿈꾸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끝을 내고 간 게 아니고 제 스폰서를 소개를 해줬어요. 앞라인 스폰서. 그때 당시 아메이 비즈니스 6년째 하고 있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6살 나는 무로이노리코라는 그때 당시 에메랄드 핀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후반부 어느 날 서울의 세종호텔,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그분을 처음 뵀었어요. 그럼 알고 봤더니 그날이 한국 아메이 내셔널 컨벤션 하는 날이었답니다. 뒤에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분이 2년 동안 저를 매달 도와서 제가 사실은 에메랄드까지 됐고 에메랄드가 되는 순간부터 그분이 한국을 안 오시게 됐어요. 이후에 몇 년 있다 그분은 다시 또 다이아몬드에 가셨고 그로부터 저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6년 반이라는 시간 이후에 저도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때 같이 막 서울을 다닐 때 이분하고 같이 또 중국을 같이 다니는 일본의 어떤 멋진 리더가 있대요. 그래서 남자분이 오셨는데 첫인상은 정말로 그 신성일 젊을 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인물이 좋아가지고 키도 아주 크고 아주 정말 스타일이 너무너무 멋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그때 당시에도 6개월 정도 같이 서울, 부산을 다녔는데 제가 뭐 통역 겸해서 좀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뭐 말 그대로 가방 멋지를 했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 다이아몬드가 전체 숫자가 11조밖에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석 다이아몬드와 같이 다닌다는 것은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12월 달에 SP를 마감하고 96년 1월 1일이 SP니까 아마 제가 SP에서 집회 가는 사이였던지 그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의 어디 동쪽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세 사람 다 두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서울지리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저도 그에 못지않게 서울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서울지리를 전혀 모르고 어디로 오라 그러면 택시 타고 어디 가고 뭐 어느 방해라면 어디 가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차에서 택시에서 탁 내려서 탁 걷는데 그 앞에 가는 그분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12살인가 13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때까지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나 어른들이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라. 이 이야기는 1000번도 10,000번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김상도 할 수 있다. 나도 해냈지 않느냐. 내가 해낸 일이라면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저렇게도 말을 할 수 있구나. 나처럼 하라는 이야기를 어른이 그래도 성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 대한 꿈을 꿨어요. 내가 마을이 되면 꼭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택시를 타고 제 앞에서 탁 길을 걸어가는데 분명히 자기도 길을 모르고 저도 길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앞장서서 걸어요. 그리고 한겨울이니까 감색이라 그러죠. 뭐 우리 그냥 말로 곤색이라고도 그러고 그 롱코트를 쫙 입고 가방을 딱 들고 앞에서 딱 가는데 정말 그 뒤쪽에 어깨가 그냥 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저는 겨울에 직장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겨울 코트가 없어서 안에 내복을 입고 가량복을 입은 채로 추위를 너무 타니까 어깨가 오그라들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쫄쫄쫄 따라갔어요. 근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어깨가 얼마나 커 보이든지 그 어깨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저런 40이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아메를 해서 에메랄드가 됐을 때 그 전에 뭐 겨울 코트 샀는데 에메랄드가 됐을 때 제가 그때 그분이 입었던 것과 가장 유사한 코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 입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저는. 오늘은 리더분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여기서 뭐 아메이를 앞으로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전 이렇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B형입니다. 결혼 못한 이유는 혈액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타일이라는 책을 봤더니 그 DISC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많이 아시지 이거? 저도 책도 보고 테이프도 들어봤는데 과연 내 스타일이 뭘까? 그래 책도 보고 테이프도 여러 번 들었는데 내 스타일이 뭐라고 저는 도저히 결정 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오늘 테이프를 들은 분 중에 자기가 D도 아니고 I도 아니고 S도 아니고 C도 아닌 사람은 C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제 아메 하시는 다이아몬드들하고 쭉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어떤 성향이 강하냐? D 스타일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이제 요쪽은 좀 외향적이고 요쪽은 내성적이고 요쪽은 사업 중심적이고 오른쪽으로는 인간 중심적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욕구가 강합니다. 디자이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 목표가 딱 서면 아주 추진력과 집중이 굉장히 팍 차고 나갑니다. 선이 굵은 사람들입니다. 카리스마가 강하고 아주 누가 봐도 큰 리더감이다. 아주 리더십이 있다는 게 확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걸 숨길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합니다. 주반장이라도.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은 인트레스팅, 좀 재밌는 걸 이런 걸 즐기기 때문에 항상 어디 회식 자리에서 나서는 거 좋아하고 노래방 가면 반드시 탬버린은 지가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오더라도 학구적인 미팅, 제품 세미나는 재미없어 하면서 드레스 입고 나오는 랠리 너무 감동받는 나도 저런 드레스가 입고 싶어요. 이런 거. 네? 이 S는 인간 중심적이면서도 내성적인 사람이 샤이, 수줍음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좀 봉사정신도 강하고 헌신적인 맛도 있고 보통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조용한 사람들 중에서는
나서는 거 참 힘들어하고, 그 다음 아메 같은 비즈니스를 전달해도, 좋은 건 알겠지, 자신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 응? 자신 없어 해놓고 첫 달부터 12%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자신 없어. 꾸준하게 하는 거. 있는 데 없는 데 표는 안 나지만, 어디 가서 뭐 노래를, 그 관광버스에서 돌아가면서 노래 시키면 버스에서 탈출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 어떤 스타일은 좀 쿨하면서도 좀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딱 보고 있다가 그걸 탁탁탁탁탁 분석하는 사람. 그래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합니다. 남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듣기에는 니는 왜 그런 사사건건 시비냐. 그냥 노래방 가자는데 웃고 즐기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기로 한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잘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되냐. 이 사람은 따집니다. 짜증납니다 보통. 근데 어떤 현상에서 본질도 빨리 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원인 이런 것들을 잘 규명해내는 데는 특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쿨한 맛이 있습니다. 조금. 저는 뭐 이거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원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 어디 하나만 있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도 술 좀 들어가면 아이로 바뀝니다. 노래방 가면. 제가 사실은 제 스스로 어떤 생각하냐면 리더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있고 자기 꿈과 욕구를 위해서 집중하는 시기를 가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있고 크게 성공하려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것만 똘똘 뭉친 사람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돌격 앞으로만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과 분모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꼭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좀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부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막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확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하면서 지는 나가서 합니다. 저는 조금 그런 쪽에 가까운 듯하다. 제 성향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반적인 스피치를 할 때는 내용 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오해 없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계시는 리더분들은 같은 그룹의 한 식구로 그냥 제가 돌아가는 강사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다이아몬드 리더 중에 또 한 사람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만 아메이 10년 비즈니스의 제 나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폰서가 말씀하시는 내용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표현의 차이인 거지. 표현법이 제가 C 스타일이 조금 있고 B형이 쪼대로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기 쪼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 편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아메이를 10년 동안 필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아메이의 마음을 사인하시고 필드를 움직이게 되신다면 제 말을 잊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지원해서 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접하고 많은 리더분들이 하신 이야기들 속에서 10년 동안 저 나름대로 저것은 분명한 진실이라는 나름의 검증이 돼서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Just more than business. 누가 한 이야기냐? 이거는 아메이를 창립하셨던 지난 12월 달에 고인이 되신 제이 베넨델 창립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질문하니까 분위기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메이에 대한 가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행도 이야기하고 뭐 사랑에 대한 것도 하고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주 가치로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당신들 명심하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언제나 맞느냐. 매년 미국에서도 그 직접 판매 협회 같은 데서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없이 많은 업계 사람들이 전부 아메이 창업자 둘이 옆에 와서 이제 계속 시근덕거리는 거지. 자기들은 늘 아메이를 이제 흉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아메이 가치가 뭐냐, 뭐가 어떠느냐 이러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뭐 얼마든지 멋진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메이라는 회사는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고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까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세우자고 명분을 이야기하자고 들면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창업자는 뭐라 그랬냐? 이건 분명한 비즈니스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의역은 뭐냐? 그런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명심하라. 이건 비즈니스다. 창업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이 말하는 비즈니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 말하는 비즈니스란 무슨 뜻입니까? 추상적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돈입니다. 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창업자가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남들은 아메이를 소개할 때 다른 가치를 포장하고 안에 찐빵 선물 하나 넣어놓고 포장박스 이만하게 넣어놔가지고 뜯고 찐빵밖에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은 포장 확 뜯어가지고 안에 걸 소갈매기를 싹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왜 아메이 하십니까? 저는 왜 아메이 합니까?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 꽤나 유명해졌습니다. 놀랄 때도 있습니다. 휴게소 내려가면 이쪽 중부 내륙에서는 못 만났는데 경부선 타고 내려가면 주말에 무조건 사람 만납니다. 휴게소에서. 세미나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파트너들이 이것저것 그룹에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화장실 앞에 서가 사인한 적 한두 번 아닙니다. 내가 꽤나 유명해졌구나. 제 테이블 듣고 인생을 결단했다는 사람, 아메이를 하겠다는 사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뭉클하고 책임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비즈니스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게 김종환은 유명하고 남들 알아주는데 만약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저는 아메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아메이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만둡니까? 아메이를 하려고 들어와서 나는 가슴이 부풀어 터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변을 바라봤더니 아메이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우리 스폰서가 막 우리 집으로 막 돈 1,000만 원치 물건 보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의욕을 가지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그냥 푸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스폰서하고 다운라인 간에서 중간에 끼서 인간관계가 나빠서 못하겠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막 얼굴만 순한 양이지 완전히 여우예요. 저 못하겠어요. 그 인간하고는. 아메이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그만두라 합니다. 저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아메이에서 매달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와 매달 스폰서가 인간이 더러운 인간을 만났어. 계속 만날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 막 하고 여러분 지나갈 때 요거를 쿡쿡 찌르면 여러분 아메이 탈퇴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본사에 전화합니다. 힘드신 것 같다 인간관계가. 그래도 탈퇴 안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옆구리 찌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비즈니스의 본질은 돈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 제가 꿈 발표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오셨던 더블 다이아몬드 카쿠다 코이치라는 분은 뭐라 그러셨냐면 더블이 되고 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남은 인생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사명감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남은 여생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본에서 어린애들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모래를 장난치고 놀라 그래도 깨진 유리병에다가 막 들어온 뭐 담배꽁초 이런 것들 때문에 놀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분이 뭐 어떤 책을 읽었느냐? 그분은 원래 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시중에서 책을 사봤는데 책은 미국에서 대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릴 때 모래나 흙을 많이 만지고 자란 애들은 절대 악한 인간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책을 읽고 자기가 과연 그러면 일본의 어린애들이 지금 만질 수 있는 흙과 모래가 있느냐? 동경시를 살펴봤더니 아스팔트 천지인데 어디 가서 흙을 만져요. 놀이터 하나뿐인데 가봤더니 이놈의 애완견들이 똥 싸놓고 병이 깨져있고 휴지 쪼가리 돌아다니니까 들어와서 만지면 안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냐? 친구 중에 그 기계가 있대. 그 모래를 파서 씻어서 적외선 램프로 살균하는 거. 거기 자기 돈을 내가 노는 기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걸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보고도 앞으로 더 성공하거든. 절대 혼자서 살아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수입의 1%를 한국 사회에 기부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데에서 자기꿈 발표 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부부가 이제 막 이런 데 입교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결단 스피치를 시켰더니 꿈 발표라고 나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동시에 두 개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생활이 그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심심하니까 애들이 여기 올 거고 이 애들은 일일이 번호 붙이기 힘드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이아몬드 명상에 뺍니다. 그 사람이 이미 사회에서 성공했거나 진짜 아메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존경합니다.
부인이 뒤에서 웁니다. 제발 당신 공항 좀 치워라. 우리 아들 좀 내차, 우리 아들 좀. 자기의 등록금도 똑바로 못 내놔놓고 밥벌이 만들어서 자기가 힘든데 자기 집안은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지가 사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인간들이 그런 영역입니다. 저는 그런 꿈 발견하는 사람은 안에서 절대 성공 못한다는 사실을 10년 동안 알게 됐습니다. 지하가로도 못하는 게 뭘 남을 어떻게 거둬요? 지 같은 놈 밑에 누가 과원이라고 아들 만들어 키워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이 썩어 빠진 놈이 그런 놈이 공항 차리면 아들 다 뺏어 딴 데 보내야 됩니다. 리치 디보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왜 아메이 차리셨냐? 아메이 왜 차렸냐 당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메이 창업자가 인류사의 이바자가 뭐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사랑을 베풀고 천만의 말씀. 자립이라고 했습니다. 자립.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주고 싶다. 자립의 수단을 제공하고 싶다. 저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 이혼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선하고 착한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딱 빠진 것은 경제적 책임감이었습니다. 잘 사는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쉬운 거 하나도 없이 아버지는 자랐지만 당신의 낳은 그 자식들이 아쉬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혼자 되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 둘을 데려 나와서 그때 당시 한국 사회에서 조망만한 여자의 몸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상당히 힘들었어요. 자버리고 개 크고 나발이고 빼기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밥숟갈 떼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우리 둘이를 죽어도 키우겠다고 자립을 해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암에 와서 해보시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만 20년이 더 됐으니까 만 21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시는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계신 그런 주부 나이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개뿔도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집 하나 주고 장만한 거 그거 갖고 전세 내고 쭈라가 옷장사하고 분식집하고 싸그리 다 날려먹고 옷장사하고 싸그리 다 날려먹고 말라먹고 말라 날려먹고 둘이는 커가는데 먹는 거는 떡두꺼비 같이 주문 씹어먹고 주문 씹어먹고 도시락도 2개씩 싸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20년의 아내가 없었어요. 만약 그때 저희 어머니 그렇게 힘들 때 대한민국에 한 80년 초반에 아내가 들어왔으면 일본같이 1970년에 아내 들어가가 저희 어머니가 이런 데 와 앉아 계셨으면 제가 다이아몬드 아니면 안 됐겠습니까? 리치 디버스는 아메이를 왜 창립했냐고 물어봤을 때 자립의 수단을 주고 싶다. 돈이 없어도 좋다. 학력이 없어도 좋다.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현실적인 꿈을 가졌다면 당신은 도전하라. 리치 디버스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PD 수첩인가 어디 2단 종교에 빠진 미친 개의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살이 썩어 나가는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그냥 피부로 창집이 뼈다구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기도만 한대. 그러면 기도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신을 믿겠습니다. 저 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아파요. 여러분 아메이라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아메이를 하셨으면 삐까번쩍 우대만 잡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회를 혼자서 걸어나갈 수 있는 건전한 건강한 세상에 둘도 없는 대단한 자립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공항을 채울 생각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프로가 있어요. 그게 러브하우스였어요. 전 그게 삶의 희망이었어요. 저 텔레비 볼 시간도 없었지만 러브하우스 보고 운전 너무 많고 못 보면 컴퓨터로 다시 보게 봤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 둘이 엄마 가쁘고 할머니 밑에 시골 다 찌그러지는데 소리를 하려니까 기둥이 막 내려앉아. 애한테 엄마 얘기를 했더니 큰 놈이 끝까지 말하다가 이런 거라고. 따라 제가 막 같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보여주더니 또 오는 거야. 엄마는 버리고 가버렸어. 아버지는 맨날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지가 낳은 자식 다 버리고 도망가쁘고 엄마도 삶이 힘들어 견디다기에 도망가고 할머니 어쩔 수 없이 지고 사는데 그놈의 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놈이 그 러브하우스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언제 했냐면 저도 매일매일 저희 어머니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쳐들어와서 집 부수고 난리를 때였습니다. 제가 그 정신적 후유증 때문에 지난달까지 집에 전화를 놓지 않았어요. 새벽에 2시, 3시에 전화 딱 왔다 하면 반드시 누가 옵니다. 전화가 올리는 순간 자던 식구들이 딱 도망갑니다. 저 혼자 남아, 집에. 그러나 막 술 먹고 사람이 막 들어옵니다. 부숩니다. 에메랄드. 저는 에메랄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한 1년을 내리 굶었습니다. 너무너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러브하우스를 하리라. MBC 그걸 해갖고 방송 나가면 또 창피하니까.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집을 샀고 그 다음 집을 또 사서 돈 들여서 아메하는 우리 파트너 중에 인테리어 하는 분이 계셔가 싸그리 고치라. 컨셉 뭘로 잡아드릴까요? 다 필요 없다. 다이아몬드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래 놓고 삽니다, 지금은. 제가 그 보면서 그놈은 저만큼 이상의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놈은 10살도 안 됐어. 내 나이 30이 넘은 놈이. 왜 지집도 왜 못 져요? 저는 에메랄드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도 에메랄드 돈 됩니다. 저는 97년 9월 1일부터 에메랄드가 됐고, 그 기간 동안 어려웠던 건 IMF가 왔었지만,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제 어머니 빚을 에메랄드 때 다 갚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생 1억을. 여러분, 아메이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적인 장면은 우리 눈앞에 목격이 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명분과 실리 중에 어리석게도 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명분이 실리를 압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왕조가 수천 년이 내려오고 조선 몇백 년이 넘어와도 항상 실리는 명분을 만들어냈지 명분이 실리를 창출해냈던 적은 수천 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를 잘하는 놈이 있으면 의대를 간다고 해도 어쩌면 한의대를 간다 그러면 가을할 겁니다. 동양삼국 전체 중에서 전 세계에서 한의대 대학교가 4년제 정확한 정규 교육제로 운영됐던 것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최근까지. 중국의 중의원은 2년제였어요. 한국 유학생 받아먹겠다고 4년제 육년제 늘렸어요. 일본에는 한의사란 단어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정규 과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한의사가 처음에 전문대 2년 과정으로 한의 전문대학이 생겼을 때 전라도 쪽에서 처음 생겼거든요. 첫 해 미달이었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 세브란스 의대, 지금 생각하면 연대의대라면 막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해서 가려고 그러겠지만 첫 해 양반집 자들이 들어가서 집안에 난리가 났었어요. 원래 의사는 양반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중인 밑으로입니다. 그래서 허준같이 의가 되면 양반이 유일하게 되는 거예요. 의가 뭐 몇 명이 돼서. 저희 할아버지도 한의사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 집안은 쌍놈 집안이라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분명 그때 당시는 계급적으로 학급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리가 있다는 사실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의사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습니다. 아닙니까? 은행은 신용대출을 2억을 해줍니다. 우리가 안 해줍니다. 아십니까? 실리와 명분이 부딪히면 실리는 이깁니다. 자, 이거는 오늘 어느 순간까지 고민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할까 말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 말은 핀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부딪히면 이게 오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명분이고 이건 실내일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 핀과 수입이 정비하는 비즈니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사기로 고발하십시오. 작년에 저희도 다이아몬드 세미나에서 본사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한국 아메이의 핀 숫자와 그들의 수입을 그래프로 그려줬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수입 구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상상합니다. 에메랄드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많고 다이아몬드보다는 수석이 많을 줄로 아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곡선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수익 곡선은 이와 다릅니다. 머리가 좋은 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루비가 높은 핀입니까? 파운더스 PT가 높은 핀입니까? 작년까지 분명히 루비가 분명히 높은 핀이었어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왜 바꿨을까요? 아무리 봐도 높을 이유가 없다 이게. 아무리 봐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면 연봉이 평균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오늘 안 했습니까? 옆에서. 예? 어때서 3,500 안 됩니까? GP 되면은 UGP 100만원, 플래티늄 되면 200만원, 파운더스 PT 250만원, 다 마감하면 SIP 보너스에서 파업 보너스, 파업 플러스 보너스 해가지고 1,050만원 또 들어옵니다. 월급이 없다고 해도 그것만 합해도 1,700만원 돈이 육박하는데 월소득이 평균 150이 12달 해버리면 1,800만원. 두 개 더 하면 3,400 넘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 대기업에 연대고대 잘 나온 서울에 있는 한양대 무슨 이런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대기업에 갔을 때 과장 초임 정도의 급료가 됩니다. 이게 파운더스 PT, 루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면 이 밑에는 뭡니까? 이건 다이아입니다. 이것도 언젠가 핀이 수열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바꿨다면 바꿔도 됩니다. 에메랄드 유자격은 세레그가 6개월 아닌가 3, 6, 18 Q로 치면 18이지만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세개가 몇 개입니까? 12개. 그럼 몇 개입니까? Q가?
36개. Q가 36개. 다이아몬드는 6개 레그가 6개. 몇 개입니까? 36개. 여러분, 아메이는 놈 팔아서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단계처럼 수입이 매출과 정배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몇 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게 12달 돌아가는데 옆에 사이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가려고 어떠한 수를 써서라 3개는 있습니다. 저는 5개가 Q12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그럼 에메랄드 수입이 얼마였겠어요? 아내가 돈이 안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메이를 돈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저는 5개가 Q12를 몇 년을 했어요. 제가 뒤에 시간이 나면 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98년도 IMF가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스폰서가 제 턱 밑에 와서 박수를 치면서 더블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축하한다 그래 놓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 그건 좋은데 스폰서님. 지금 내가 당장 숨이 넘어간다. 지금 죽는다. 더블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죽어보면 뭔 소용이냐 지금. 그래서 스폰서가 당장 돈이 되게 하려면 루비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루비를 10달을 했습니다. 루비는 한 달씩 하는 핀이 아닙니다. 2달만 더 했으면 파운더스 루비였을 텐데 제가 어저께 성취 보고서를 보니 99년 몇 월 달부터 루비였더라고요. 그게 4번째가 되고 5번째가 되면서 에메랄드가 됐고 그래서 그게 파운더스로 쭉 와버린 거예요.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5개 할 때 연봉이 8,700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빚을 1억을 갖고 돌아섰더니 예? 총각이 딸린 식구도 없는 게 돈 못 쓰는 거는 2년 동안 몸에 완전히 배이가지고 제가 가계부, 계획하는 가계부, 돈 쓸 걸 전부 지출한 거 다 써놔놓고 30만 원 용돈을 갖고 한 달을 살고 아메를 하면서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통장에 뭐 800만씩 들어오는데 뭐 쓸 데는 없고 할 게 뭐가 있어? 집밖에 더 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때 집을 계속 샀습니다. 그때 약간 탄력을 붙였으면 내가 완창 나갔을 텐데 다이아몬드 가겠다고 스톱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때 집을 제가 사는 집을 샀고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난 사실은 이번에 무빙을 가서 김정환 사장님 때문에 다이아몬드 자신 잃었어요. 괜찮습니다. 잃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라는 피는 군에서 치면 별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프로테지 있다는 말은 짝대기 있다는 겁니다. 장군을 보고 2등병 1등병이 저 장군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가끔은 열정이 북받쳐 튀어나오는 사람 일부 때문에 대다수의 자신 없어 하는 우리들이 희생자가 됐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이 말 안 믿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카운트를 3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이아몬드라는 말 앞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 이걸 카운트가 끝날까? 정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다이아몬드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됐기 때문에 놀래가 무대를 걸어 나오다가 울음이 터지가 울었어요. 계속. SP가 강력적인 건 뭐냐? 1000만 년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게 대부가 북받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 될 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 이라고 나오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민족 이름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시다 보면 이 2가지 때문에 부딪힐 때가 생깁니다. 만 10년을 하고 9년차 절반을 했던 김종아도 이번 회계연도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몇 달 전 부산 OSR 무대에서 수천 명 앞에서 수석 다이아몬드를 죽어도 가겠습니다 하고 고함을 확 질렀어요. 들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되는 것보다 안 되면 웃자고 싶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9번 줄이 약한 거야 아직은. 갈 수도 있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올해를 하고 아메이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아메이에서 수석을 달아도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판 더 보자. 내가 아직은 조금 나의 욕심이 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진짜로 내년에 제대로 된 수석이 되게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뛰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카운트가 실패한 그날부터 제가 진짜로 심하게 열심히 다닙니다. 요새. 이걸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간의 감정을 바치는 가장 큰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메랄드가 기쁠까요? 다이아몬드가 기쁠까요? 제가 원래 예를 2가지 들면 보통은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긴장하십시오. 매달 500만 원씩 버는 에메랄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아메이 활동하고 경비를 다 쓰고도 아직도 에메랄드라도 자기가 뭐 소나타 정도를 꾸준히 잘 타고 있고 타던 차를. 그래서 이 사람이 총 자기 생활하고 애들 교육비하고 300만 원씩 나가. 그럼 이 사람 매달 200만 원씩 남아요.
그럼 에메랄드가 뒤에 가면 연말에 보너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연말 보너스를 계속 작게 받을 때 1,700, 2,200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럼 2,000만 원 잡으면 한 달에 아메이가 얼마씩 적금 넣어주는 겁니까? 170만 원, 180만 원씩 매달 적금을 아메이가 또 넣어줍니다. 연말 되면 그걸 받아요. 그 이야기도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앞에는 1,700 받고 2,200 받는 그 달에는 한 번도 손도 못 대고 그냥 빚 갚았습니다. 그 선자리에서 그 심장 녹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출도 못 해봤어요. 통장 정리하는 그 기계 앞에 서서 바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날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목돈들을 갚아냈어요. 깎아도 달라 그러고 못 받을 줄 알았으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2억 정도 터진 걸 1억에 막았어요. 제가. 세 번째 딱 됐을 때 거의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납니다. 그건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빚이 없었어요. 뭘 할까 이거를 뭘 할까. 내 인생에서 너무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한 3,0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제 빚 갚을 것도 없고 집도 샀고 막 차도 그때 그랜저 탔어요. 제가. 빚을 갚으면서도 내가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감정이. 그래서 책을 읽었더니 스스로에게 선물하라. 너무 내 스스로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지쳐 쓰러진대. 내 안에 내가 삐낀대. 니 너무 내를 그냥 내비두네 하면서. 유체가 이탈돼. 자아가 분리가 돼요. 그럼 뭐지? 정신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나를 달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분명히 나 자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제 아래 아멘 10주를 맞으면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내가 동정심이 내가 가장 측은해 보이고, 가장 동정심이 느끼고, 그를 생각하면 가장 가슴이 아립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없이 혼자 달리는 그 차 속의 내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내가 차비가 없어서 걸어갔던 적도 있고, 몸무가 센 고생한 그 모습들을 나는 다 기억합니다. 32에 김종환도, 33세도, 어느 놈들은 29의 총각들이 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달 다 자빠지는데, 29의 총각이었던 철없는 놈이 순간순간을 견뎌냈던 그 10년 전의 김종환도 저는 기억합니다. 내보다 잘나고, 좋은데 대학 나오고, 부인 돈 들여서 밥 맨날 차려주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아빠 힘내서 용기까지 불어넣어주는데, 잘난 가장이라는 놈이 팍팍 자빠지는 걸 봅니다, 제가. 뭘 못해, 이거로. 자식은 왜 놔놓고, 우찌 책임질 놨고, 결혼은 무슨 용기를 해가, 상수도 못 들은 이 철없는 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기억합니다. 닌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그때 뉴그랜저를 샀어요. 그리고 일주일 보너스를 받아서 뭘 했냐, 제가. 쟤한테도 좀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직 내한테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우리 동생 그놈을 잤어. 그거는 소세지 그거 잘라가 일주일 물 때 맨날 저 무라고 지가 조금 잘라 먹고. 그거 알아요, 그거를. 저치가 이만한 게. 그래서 동생 중고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GT코 탔어요. 제 어머니가 제 차 타고 뭐 미팅 같은 거 갈 때는 뭐 차 안 좋으냐 뭐 이래 샀고 이러면 맞장을 치고 들 때 되는데 딴소리. 종호야, 종현이가 우리 동생 키가 한 178에 체중이 80 몇 킬로 되니까 티코 타면 아가 우그러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 저 어머니가. 종현이가 차 탈 때만 아가 우개지 가지고 들어간다. 자꾸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종현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러고 몰랐더니 저희 어머니가 평생 웃을 때마다 입을 가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집 올 때 일을 벌써 제대로 못 해가지고 평생 이게 의치를 여기를 잘못 이래 해놓으니까 보기 싫어서. 저희 어머니 꿈은 이빨 왕창 새로 예쁘게 해놓는 거. 그래서 에메랄드 때 빚 갚고 났던 그때 돈 1,000만 원 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빨을 1,000만 원치 해드렸습니다. 이게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손을 떼고 웃는데 사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이모들이 보고 울더라니까. 아, 이모들은 사정을 아니까. 언니 손 안 대고 웃는다면서 막 서로 안고, 그래, 내 인생이 손 안 대고 웃을 수 있다. 이러면 뭐, 와, 이러냐. 그게 에메랄드 됐습니다. 여러분, 에메랄드가 돼도 할 수 있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돈이 왕창 됩니다. 한국 차로 치면 XG까지 타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소나타 티진가 나왔잖아. 뉴그랜저 나왔잖아요. 저런 거 탑니다, 저거. 저거 뭐 얼마 해서? 한 3,000만 원 하잖아요. 한 달에 할부 100만 원씩 넣는 거, 여러분 남편 수입 있고, 여러분 만약에 해가 에메랄드면 그거 합니다. 지하 기름 뭐 얼마나 못 써. 여러분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놈 정도는 보내도 무리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에메랄드를 하신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핀을 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김일두 사장님에게도 스폰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분이 한국에 월드와이드 시스템을 처음 가지고 오시면서 첫날 강의할 때 첫 줄에 이걸 썼습니다. 위에는 제이 베넨데, 밑에는 리치 디버스,
밑에는 김일용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환 저기 와서 희한한 소리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오늘 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김일도 사장님이 제가 다이아몬드하고 캐나다 밴쿠버를 갔을 때 같은 버스에 타게 됐어요. 부산에서는 진정희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 다 갔습니다. 다 가족 한다고 일본 삿포로 가든지 이랬는데 우리가 동반할 가족이 없어서 모르고 갔더니 딱 우리 진정희 사장님 꼭 둘이 가게 돼요. 이상하게 인연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거기에 진정희 사장님 아들이 밴쿠버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 그 소문이 다 났어. 그래 그 놈이 왔다 가고 이랬어요. 호텔 앞에서 왔다 가고 같이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자꾸 서울의 리더분들이 뭐라고 저보고 아이고 좋으시겠네 어머니가 저렇게 성공을 해서 우리 그래 같이 가니까 계속 그러는 거야. 막 귀찮네. 예, 좋습니다. 속도 모르고. 그래 김일동 사장님이 같은 버스를 타게 되는데 위슬러에서 밴쿠버로 내려오는 그 차 안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옛날 이야기를 퍼스널 다이아몬드 분들한테 93년도에 재팬라이프 때문에 한국의 데이비드 어슬리 사장이 구속됐다가 다음날 무혐의로 석방된 사실 아시지요? 그럼 한국의 1호 다이아몬드였던 정성원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같이 구속이 됐던 사실도 아십니까? 나머지 분들은 아무도 구속이 안 됐지요? 왜 그랬습니까? 모르시지요? 우리 김일도 사장님하고 왜 아무도 구속이 안 됐습니까?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정성원 사장님은 잠깐 들어가서 새벽까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혐의가 없네요. 아, 비슷하게 생겼더니 헛짓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 다 잡아 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랬어요. 그 정성원 다이아몬드는 그 길로 밖에 나왔는데 아메이가 그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2천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정부에서 만약 그런 단속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경찰서로 가시드셔요. 일당치고 그렇게 센 일당이 없습니다. 저 무조건 갈 겁니다. 아메! 이러면서 갈 겁니다. 그 시기 때 김일도 사장님 몸을 어디 피해 계시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아요. 본사 직원한테. 본사 코디네이터라는 놈들이 영어 잘합니다. 나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 유학파들이 많고. 그런데도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너무 불안한데 사실은. 뭐 페이도 세고 막 사장이 미국 사람이 이러니까 괜찮냐고 막 있다가 구속을 당하고 이러니까 지도 막 발 빼야 되는 줄 알고 겁이 나서 김일도 사장님한테 전화를 그렇게 했어요. 그게 93년도에 한감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김일도 사장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뭐 억장이 무너지지. 기가 차고 이분도 이번에 FED 때 게스트로 오시는 람퓨리어 스폰서 라인에게 미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겠어요? Hello 영어로. 뭘 뭐라 그래 영어로 해야지. 세상에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막 긴급한 목소리로 알리니까 람퓨리어라는 그분이 지금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김일도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Just show the plan. 그러고 전화를 탁 끊었어요. 할라마가 말란 말아. 그래서 김일도 사장님 뭘 하셨어요? Just show the plan을 한 거죠. 저는 아메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탈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늘 한 것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단 한순간도 정체돼서 멈추어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티끌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주 속에서 죽어도 찾을 수 없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경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경기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아메이를 하는 동안 한국 경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적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았다가 쭉 내려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불경기 탈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가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한번 사인을 맺은 사람, 나에게 등록을 한 사람은 영원히 죽어도 탈퇴도 없이 안 하는 것도 없이 계속 성장하면서 합니까? 아메라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룹에는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룹에서도 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류가 멸망을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멸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 모릅니까? 바퀴벌레하고 쥐새끼. 여러분 포유류 중에서 쥐새끼는 가장 먹이 사슬의 바닥에 있는 놈입니다. 쥐새끼가 잡아먹을 수 있는 포유류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고양이 앞에 가만 가도 지가 베푸는데 밀림을 포효하는 사자가 지구에 최악의 조건이 왔을 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인이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쥐새끼하고 바퀴벌레가 남는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튼튼하고 강합니까? 여자분들도 집에 혼자 가 있으면 바퀴벌레 나타나면 손을 퍽 치면 막 터지잖아. 온몸에 이렇게 확 이렇게 그냥 터지잖아.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내가 그냥 죽이는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바퀴벌레하고 쥐새끼가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 멸종하지 않을 곤충과 포유류라고 모든 동물학자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생물체 중에 쥐새끼하고 바퀴벌레하고가 수명이 제일 깁니까? 수명이 긴 동물이 멸종하지 않습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또 닦는다 해도 수준이 다 차이가 나서 내려와요. 본신력입니다. 자연에서 배웁니다. 저도 때때로 의문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앞라인에게 답을 구해도 앞라인에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미 존재해왔던 자연 속에서 간단하게 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룹이,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20년, 30년 후에도 멸종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딱 될 때 PT 6개 딱 천만을 딱 켰으면 이게 딱 가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없다 그랬잖아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이아몬드 간 놈이 전부 6개 딱 굳었으면 한국 하면 980원 나왔는데 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왔거든. 할 데 없습니다. 딱 굳어 있는데 등록 끝! 죄송합니다. 등록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원주에 왔다가 사람이 없어. 춘천 넘어가. 산을 타야 돼. 혹시 사람이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등록하셨습니까? 예! 속초의 최양일이한테 등록했습니다. 우주는 근육과 신경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제이 베렌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메이는 근육과 신경을 가진 유기체다. 다리 달았다고 빡다리 상판이다. 상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노화가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삶의 지혜를 쌓아가고 경험이 생기듯이 아메이란 비즈니스 안에서 그 형태조차도 똑같이 사람의 몸처럼 변화를 거듭합니다. 1세대가 다르고 2세대 다르고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왜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파트너가 수명이 길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저 친구는 그만 안 뒀어요.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만두면 안, 그만. 왜 안 왔어, 인연이? 왜 안 왔어? 김종환 사장님 오늘 또 죽이는구나, 막. 왜 안 왔어, 이거 진짜. 그냥 해줘야 되는데. 수명 연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번신력을 키우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란퓨리어, 그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 자기를 능가하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다. 바로 이거다. 그때 당시 93년도에 아메이 등록자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김일조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남은 놈이 많았겠습니까? 그만둔 놈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김일조 사장님이 한 줄 두 줄 남은 것만 붙들고 니라도 나와 끝까지 해야 돼. 이랬으면 지금 그분 파운더스 피트입니다. 아닙니까? 그분이 뭘 했습니까? 쇼도폰을 한 겁니다. 스폰서라는 뜻은 영어에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폰서와 같은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머리에서 푹푹 나오면 우리가 이게 있겠습니까? 그죠?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스폰서의 역할은 가이드다. 그를 대신 업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려 하는 자가 그 방향이 어딘가를 물어볼 때 저기다. 주저없이 방향을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스폰서가 그랬어요. 스폰서의 역할은 그를 대신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업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애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가려고 의지를 보이는 그에게 방향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금강산 관광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
금강산 관광을 갔다 오신 분이 가이드를 따라갑니다. 그 가이드가 관광 온 사람보다 금강산을 작게 가봤겠습니까? 많이 가봐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가봤을까요? 수없이 갔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연수 삼아, 수습 삼아, 수없이 올라가서, 예? 안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 동무, 이 길을, 이런, 하이! 막 이러고 했을까? 저거는, 서가, 뭐 설명하고 하는 거 사람 없지만, 그러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체력이 지가 제일 좋아야지. 안 그래요? 가이드가 데려가야 되니까, 지가 막 숨이, 제가 담배를 한 까치만 안 피워서 올라갈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못 따라오는 사람이 가방을 들어주든지 업어주는 한이 있어도 끌고 갈 만한 체력을 가지고 방향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거라, 이거는. 가이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이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경험. 거기에 관광에 나선 사람은 박사도 있고, 미국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평범한 주부로 살았거나, 아니면 여러분 평범한 직장이었다고, 여러분이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들랑 마십시오. 우리 파트너 한 사람이 12번째 대가 하나 생겼어요. 뒤에 뭐 기회 되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자꾸 좋은 분들 강의를 자꾸 듣게 해놓으니까, 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폰서님 진짜, 와보니까 너무 대단한 분만 계신다, 아메이는. 그냥 평범한 분, 그냥 그런 데 없습니다. 저 사실 자신이 돌이 없어. 그럼 내 강의할 때 오세요. 우리는 프로필이 없다. 그냥 날로 묻다, 우리는 그냥.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됩니까, 여러분? 경험이란 무슨 뜻입니까? 횟수. 아닙니까? 쇼더 플랜의 경험이 있다. 몇 번 경험하셨어요? 3번?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필드에서 1000번을 하니까 우리 스폰서가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아줌마가. 오케이란 뜻입니다. 화가 났어요. 왜 오늘 당신 오케이를 하냐? 이미 저한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펄 내고 3줄 독립했거든. 좀 스폰서가 합격할 때까지 막 잘 보기 싶을 때는 개코나 맨날 뭐라 하더만. 언제는 막 그 평가 뭐 필요해? 자기 혼자 막 9.9, 9.8 혼자 다 들더라고. 됐다, 나 이제 됐다, 필요 없다. 이러니까 열정이 은자사 보인대. 11개월째 3줄 독립시키고 1000번 하니까 니는 이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대. 또 후원했구만. 이랬어요. 속으로. 이래 못 달라져는 그냥 하이. 이랬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필드에 나가서 3번 거절 받아보셨습니까? 죽도록 믿었던 그 친구가 아내이 때문에 오는 것 같으면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합니까? 몇 번 해봤어요? 10번? 20번? 명단은 적으라 했더만 30밖에 안 나온다는 사람이 거절은 다 받아도 30밖에 안 될 텐데 지가 받은 상처가 많으면 30번인데 얼마나 그거 받았다고? 힘들대요. 그만두십시오. 제 그룹 아무도 없으니까 잘 됐네. 다 그만두십시오. 그런 주제에 그 정도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군으로 치면 장수입니다. 사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 뒤로 딸리는 식구가 10,000명씩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꾼인지 살 꾼인지도 모르고 겁이 나가 벌벌벌 떨고 거절 몇 번 당해요. 막 상처 저는 암에서 막 인강이 탁 깨지고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상처 좀 봅시다. 상처 봅시다. 그거 압니다, 제가. 주부들은 가서 막 열어봐. 상처 좀 보자.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완전 피투성이 되어 있겠네, 이게 안에. 경험 속에서야만 인간은 강해집니다. 금강산 관광 가이드도 길을 알겠다고 몇 번을 오르다 보면, 수없이 오르다 보면 나중에 뭐가 강해집니까? 체력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중간에서 굴떡굴떡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데리고 올라가는 사이에만 나중에 산을 탑니다. 지가 사실은 막 뛰어 올라가보는 것 같으면 시간을 좀 지 혼자 뛰 가보겠는데 가이드 역할은 지 혼자 달랐다고 뛰어 가는 게 아니거든. 동네 아줌마 올라오면 그걸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같이 전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제 기분에는 잠자는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인간들 다 안 붙으면 좋겠고, 전부 쭉쫙 쇼도폰에 이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암의 심령에 열정이 끌어올 줄 몰랐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어제 아래 대구 월요일, 화요일 서울, 수요일 아침 천안인데, 천안 가서 이제 숙소를 잡고 하려고 도는데,
그놈의 무슨 숙소랄 것도 없어요. 천안역 주변에 쌩 무슨 로봇 호텔만 들어가. 차타차 할 소리 그거라도 같이 아끼라고. 얼마나 민망한지 들어갔는데. 차 댈 때도 마땅치 않아. 고민하는 사이에 전화 왔다고 해서 캔슬 났다고. 그래서 제가 천안을 빠져나 잘 됐다. 이제 진주 가서 자자. 진주 스케줄 오염이 있어서. 그래 나가다가 뭐시기 덕유산 휴게소인가 어딘가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고 잠깐 잔다고 누웠더니 다음 아침 9시 반이더라고. 이틀 반 안 잔 거야. 사선하러 댕긴다고. 그러니까 탁 구겨지면 얼마나 제가 곤이 깊이 잠이 들어서. 저 진짜 예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우나 찜질방 가서 잠 못 잡니다. 아예 차라리 호텔을 잡아야 돼. 잤든지. 안 그러면 차에 자야 된다. 제가. 그랬는데 생으로 푹 잠이 드는 거야. 그날 IP에서 우리 상계 사장님도 만나고 우리 박근혜 사장님 다 만났어. 아침에 추링 옷 다 갈아입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이 막 문질러져서 구두를 계속 신고 있으니까 딸딸이로 딱 갈아 신습니다. 제가. 밑을 마칩니다. 그래서 구겨진 거 모자 쓰고 제가 또 잘못하면 아이비오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냥 모자를 쓰고. 그러고 휴게실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안이라도 한다고 그 휴게실 계단을 오를 때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랠리 무대 오르는 감정이 옵니다. 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방송하잖아. 서울행 금호강당 이 버스 안내양 보고 다음에 할 때 더블 다이아몬드 불러달라고. 그거 방송은 노래를 부르는 방송 같아. 그건 제가 무대 오르는 기분으로 휴게실 화장실 다가 세수합니다. 누군가 보면 아이고 쌩 전에 고생을 하고 진짜 이런 생각할 겁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차에 저래서 아이고 고생한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마 안 해본지는 모릅니다. 지루한 게임을 관전만 하는 놈보다 빗속에서 흙구덩이를 뒹굴고 공을 쫓아가는 놈이 100배 재밌습니다. 안 뛰는 파트너만 치다보고 기다리는 것보다 생으로 지가 뛰면서 쇼도플레이 하는 지가 1000배 만배 재밌습니다. 해보십시오. 안 재밌는가? 그 기분 이해가십니까? 쇼도플레이 하십시오. 제 말 듣고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나 혼자 하겠소라고 외치는 것. 이미 여러분은 그 리더십을 통과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관시하고 내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마저도 아메 하려면 이혼을 하자 해서도 내 아이들마저도 엄마 분위기 못 맞춰주고 때때로 아프고 힘들고 해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메를 통해서 우리 식구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너가 칭을 대고 울고 짜고 있지만 너희들의 미래 때문에 엄마가 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라고. 그 신념 하나로 여러분들이 아메이라는 거대한 비행기에 탑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결단을 이미 하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 이렇게 쉽게 성공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에 둘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없겠구나 라는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인지 돌팬인지 저것들이 뭐라고 지가 기립박수를 받고 저것들이 꽃다발을 박네. 뭐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경미로워가 이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 여러분의 파트너가 몇 명 다 살리도 태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이 진짜로 요구됩니다. 저는 파트너 때문에 아메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파트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메를 하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훌륭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 그룹의 리더분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자립을 하고 싶었어. 가난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힌 저희 어머니 한 좀 풀어드리고 싶었어. 어릴 때 가난해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했던 5학년 때의 김종아를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멘 합니다. 아직 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않았는데 내 동료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던 자들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 두 가지를 통과하신다면 다이아몬드는 초재기 시간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도 반드시 됩니다. 성공이라는 뜻에 대한 의미를 아십니까? 뭐를 성공이라고 그럽니까? 성공은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빠, 성공이 뭐야?
우리 아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거. 아, 성공은 좋은 거네. 그랬어. 그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아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분 중에 한 사람인 덱스 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 실현이다. 제 스폰서는 뭐라 그랬냐? 사명감을 깨닫는 것이다. 사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신으로부터 왜 이 목숨을 부여받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저는 세상에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제일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왜 21세기 한국 이 땅에 이렇게 온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암에서도 수없이 많이 미스테리한 상상할 수 없는 인연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노자키 토우라는 친구가 저에게 아메를 전달한 것도 미스테리할 뿐만 아니라 스폰서가 2년 동안 그렇게 외국에서 저를 도우러 들어왔다는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잊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한데, 더군다나 일본어과를 나와도 개코도 일본말도 한마디 못했던 제가 갑자기 일본어 신이 내렸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하게 됐던 이유도 저는 신기합니다. 제가 아메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야 되는 운명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이아몬드라도 이렇게 꼭 다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다니다가 죽을 뻔한 적도 많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청주에서 한번 충주로 넘어갈 땐가 속리산 어디 넘어가다가 물살이 휩쓸려가 차가 반쯤 떠내려갔습니다. 시동이 꺼지쁘고. 그날 행사를 마치고 청주에서 경주 오전에 미팅을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도 거기 금년도 안 가더라고. 나는 그걸 안 넘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상. 그런 적도 있고, 어제 아래는 진주에서 부산을 넘어오다가 교통사고도 당했습니다. 뭣도 모르는 놈이 제 차를 받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다니게 됐을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 같은 사람 이야기에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앞으로 한국 아메에 정말 엄청난 리더가 필요한데, 거기에 누군가가 저를 키워서 여러분에게 바톤을 타치하려고 오늘 제 비즈니스 10년의 원칙을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의 원칙대로 제 사고처럼 생각해서 10년을 가신다면 여러분 저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95년도 60가지를 가지고 아메를 했던 사람입니다. 인터넷이고 나발이고 없을 때,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없을 때. 여러분의 성공은 어떤 뜻입니까? 한자 뜻 그대로 하면 공들일 공자 이룬 성자. 공들인 것을 이룬다. 여러분 공은 어떻게 드리는 걸 공들인다 그럽니까? 말 그대로 공을 드려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해도 3번 절한다 이런 걸 공들이다 안 합니다. 만배 뭐 이런 거. 교회 가도 막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지게 막 기도를 해버린다. 이런 거 안 됩니다. 호소리 깊게 오늘만큼 하느님에게 한 번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거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성기도를 하고 마루판이 꺼지도록 무릎을 치고 그래도 하느님이 잘 안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성공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성공이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성공의 가치는 있습니다만 성공한 자는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공적인 삶뿐이다. 성공이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된 상태로 끝이 나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지만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성공자, 성공했다로 끝났으면 앞으로 인생은 35세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될 텐데 나머지 인생은 제가 개판을 치고 살면 저는 성공자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국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주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 대통령이 된 것으로 성공입니까? 천만에. 퇴임과 동시에 죽어버리면 끝나겠지만 그 사람이 평민으로 돌아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재임 기간에 국민들의 가장 욕을 들어먹었던, 가장 인기가 났던 카터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가장 신임받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되는 데는 남보다 느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꿈을 가질 때,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는 꿈을 가질 때 앞에 형용사를 붙이십시오. 맨 다이아몬드를 꿈꾸지 마시고 어떤 다이아몬드가 되십시오. 형용사를 가져야 여러분 다이아몬드 인생에서 더 앞으로 이후의 수명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돈만 1000만원씩 착착 받아먹고 그냥 아줌마 오늘은 설탕 1개
빨래는 저쪽으로 늘어요. 이런 걸 상상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노동이 지금 어쩌면 너무 힘에 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돈만 진짜 펑펑 벌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저는 휴를 3번 하고 대구에서 강의를 마치고 부산 내려가는데 경주 휴게소를 지날 즈음에 그 생각을 기억합니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늘 남아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 긴장했던 것도 풀리고 많은 생각이 가면 저는 보통 음악을 듣습니다. 스피치 그럴 때 안 듣습니다. 차가 부사질 것처럼 음악을 듣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신이 계시다면 지금쯤은 저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된다. 하늘이 가난하게 살다가라고 운명 지어줬을지도 모르는 그 가난 속에서 내가 이만큼 분발했지 않느냐. 내가 이때까지 내를 위해서 저에게는 사정없이 엄격하고 이렇게 살아왔지 않냐. 당신이 계시다면 저를 받지 않냐. 이제 3달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 못한 대가가 있다면 팔이라도 잘라가라. 팔 하나라도 잘라가도 좋으니까 저 좀 다이아몬드 좀 만들어주시라. 그러고 사고로 죽을 뻔히 해도 괜찮다. 장기식 시키가 딴 사람 주든지 내 다이아몬드 좀 만들어달라. 저 그 생각 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탁 뜨면 생각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기쁨 2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피상이 뭐고 본질이 뭔지 아실 겁니다.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 보이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것은 일순간으로 끝납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무대에 오릅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그 장면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그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르는지는 여러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보이는 피상의 그것뿐입니다. 그건 일순간 끝이 납니다. 이건 결과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연속적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에 올라서 피해를 수여받고 스피치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 해도 20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되기 동안 그 과정에는 6년 반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6년 반이라는 시간을 바꿔서 그 순간을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1년, 2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알게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의 시간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진정한 기쁨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쁨은 보여지는 그 피상의 일순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는 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다이아몬드 됐다면 여러분은 조만간 다이아몬드 세계 이후에 여러분 암의 세계를 떠납니다. 저는 과정 속에서 암의 진정 어린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카지마 카오루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 50줄이 독립했고 사이드 PB가 매월 1억 PB가 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필드를 뛰고 매주 원랭칸 미팅을 헬로토크를 합니다. 매주 킹쿡 데몬스트레이션 스케줄도 있고 매주 쇼도 플랜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 나 자신이 지금도 필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메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메인은 진정으로 일의 내용이 평등한 비즈니스입니다. 3%인 여러분이 필드를 나가도 12%인 여러분이 필드를 나가도 다이아몬드인 제가 나간 것과 동일합니다. 12%일 때 필드에서 남에게 오해하는 남에게 진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을 알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같이 자리를 얻어보겠다고 아메이를 인생의 자리로 수단을 삼고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노력하는 동료가 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모르고 다이아몬드 만들면 다 끝날 것처럼 달라든다면 아메이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고 너무너무 힘든 사업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2002년 4월 1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고 그 다음 해에 그냥 맨날 몇 년 동안 5줄은 계속 퓨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년인가 6년째입니다. 5줄이 Q12라고. 작년에 7번째 줄이 Q6 이상을 해서 Q7 이상인가 8번인가 해서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미에서 보너스가 이렇게 저렇게 다 엎어지니까 1억 9천 몇백인데 제가 아미 외적 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소득 2억을 확 넘어갔습니다. 올해 지금 8월이니까 마감이 끝났어요. 제 입장에서는. 8월 30일 마감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제가 마감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회가 Q12를 하고 7번째 줄이 Q9을 했습니다. 8번째 줄이 Q2, Q3 9번째 줄이 Q2 10번 줄이 Q1을 했습니다. 11번 줄이 이번 달에 독립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신없이 다니니까 뭐 한 번씩 상담한다고 전화 오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12줄 한다고 12줄 독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폰서가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뭔지를 압니다. 항상 갈 때 스페어로 2개씩 더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3개씩 더 하십시오. 제가 서울에 또 열심히 다니는 것은 11번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주 서울을 다닙니다. 이분 하시는 거 볼 때마다 기쁩니다, 저도. 이분이 아직 개념이 잘 없어서 지지난주에 스케줄을 잡고 문자를 넣으라 그랬더니 안산 10시 반 이렇게 해놓은 거야. 저는 안산 가본 적도 없고 부산에도 10시 미팅은 이러다고 잘 안 갑니다. 근데 안산 10시 반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지도를 펴서 안산을 찾으니까 이게 약간 심각해요. 그래서 3시에 자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 차로 IP에 차를 대고 그 KTX 타고 서울역 9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스폰서님 해가 또 뭐 그분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또 안산에 갔어요. 5분이나 오신다 그래서 내가 부산 칠판까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손에 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가방도 안 들고 다니죠, 잘. 차에 싣고 다니까 늘. 저는 캔슬. 그래도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그날 막판에 한 분 오셨던 분이 아메 치약을 너무 좋아하는 소비자에서 제가 열렬하게 치약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에 또 한 분 하나 더 잡아가 설명을 하고 또 서울에서 와서 IPS 설명을 또 하나 하고 그러고 부산을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KTX에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저는 99년도 이럴 때 98년도 사실 원주에 충북 제천에 내가 이 길 오면서 내가 너무너무 찌릿찌릿한 게 99년도가 제가 여기 서울을 갔다가 후원한다고 그때 막 내가 진짜 한번 해볼겠다고 그래서 충북 제천에 군대에서 알았던 사람을 만나려고 이 원주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 고속도로 여기 다리 건너는 거기서 흰선 안에 들어가서 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오늘 온 거야. 정말 돈이 없어서 그때 힘들었습니다. 기름 내려갈 때마다 이걸 계기판을 계속 보고 기차를 타면 무궁화를 타고 제가 그때도 300만 원씩 벌었지만 엄마 사고로 이자 갚는다고 그게 더 심장 쓰린 거야. 무궁화 못하고 제가 결심했는데 내 죽을 때까지 난 이제 이런 거 안 탄다. 무궁화는 무궁화네 이름이. 지금 KTX 타면 특실 타고 1인석을 달라 그러면 한 자리를 줍니다. 저는 예민해서 옆에 사람이 있어 뭐 콜드 컨택트 그런 필요 없으면 사람 콜드 안 해주고 막 그냥 혼자 잡니다. 자든지 혼자서 뭘 먹어도 먹고 혼자 책을 봐도 마음대로 보고 KTX 특실 타면 한 자리 줍니다. 줄라 해보십시오. 이제 그런 거 타고 다니고 차도 바꿨습니다. 제가 왜 레그를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냐 갑자기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연봉 1,300만 원짜리가 티코 타고 시작했으면 연봉 2억에 육박하고 그랜저 타면 됐지. 내가 뭐를 더 바랐냐. 괜히 더 바라고 설치다가 천둥 치는 날 벼락 맞아 죽는다.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다. 난 여기서 만족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집도 몇 개 샀고 건물도 조그만 거 하나 샀고 세도 받아가 요새 한 200만 원 들어옵니다. 됐다. 그만하라. 그랬는데 작년에 저에게 또 두 번째 리더십을 2번이나 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알았다. 알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오기라는 걸 발동시켰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있는 6줄이 다 없어지더라도 좋다. 새로 6줄을 만들겠다. 내가 뭣도 모르고 스폰서도 없고 시스템도 없던 그 허허 벌판에서도 다이아몬드를 해냈는데 이제 화장품 설명도 할 줄 알고 사업 설명할 줄 알고 모르는 게 없는데 못할 게 뭐 하냐 지금부터. 6줄 새로 했습니다. 지금 6줄 하려 했는데 몇 개 더 생기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걸 봐요.
몇 년 동안 제 파트는 PT가 7년 차들 많습니다. PT를 7년 해. 9%를 6년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9%. 그래서 제가 7줄 독립하면 사이드 2천만 점 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문자 막 날리고 고맙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들은 새로운 열정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10년 묵은 제가 이무기가 될 뻔하다가 새롭게 도전하는 9%의 열정들이 저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7번 줄, 8번 줄, 9번 줄, 10번 줄, 11번 줄, 12번 줄, 13번 줄, 14번 줄, 15번 줄 하려고 그러니까 이쪽 갈 시간 없어. 알아서 하라. 바쁩니다. 찍고 돌고, 찍고 돌고, 찍고 돌고 이런다. 그래서 뭐라 막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이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즘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차에서 자고 일어날 때. 저 호텔에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차에서 자고 막 근육이 어딘가 베길 때. 너무 많이 자가 허리가 부러지가 아플 때 말고 다이몬드가 2년 동안 제가 그랬습니다. 그룹이 막 크니까 그냥 늘어지가 이래 11시쯤 일어나고 테레비 와 보다가 오후 1시쯤 되면 엄마하고 같이 운동하러 나가고 아침부터 갈비 먹고 싶다고 갈비집 문도 안 열면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밤에 난 찰랑찰랑 댕기고 지금 어쨌든 피상적인 것은 이런 것에서 일로 와버렸습니다. 차도 이번에 그 에쿠스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전 차가 엑스지인데 서울에 가서 하루 잤더만 이 차 좁아가 막 자다가 이렇게 고관절이 막 경련이 와가지고 하도 아파서 그래 아메하는 한의원 하시는 다이몬드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친한 친구예요. 3시간 동안 간호사 돌아가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기계 다 쓰고 침까지 맞았는데 정세가 악화가 됐어. 그래 물어봤더니 병원 차린 지 아직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몰모트가 된 거야. 아메이 하시는 분 중에 대구에서 18년차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 그래 갔더니 침도 안 주고 무슨 마사지도 안 해주고 그냥 이거 벽 짚고 2번 하면 가라요. 허전하니까 와서 밥이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밥만 먹고 왔습니다. 몸이 굳었대. 너무 운전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다니다가 이쪽 근육이 지금 굳었대요. 그래서 제가 휴게소에서 혼자 생쇼를 합니다. 머리는 막 이러고 누워서 막 뒤집고 막 스트레칭 막 합니다. 요새. 그랬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메이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야 같은 뜻을 품은 동지들입니다. 여러분은 강원도 원주에서 또 속초에서 강릉에서 청주에서 충주에서 인천에서 이천에서 아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구에 마치고 제 차로 밤에 올라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로.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한참 전에 축에서 경기도 이천 여주하면서 확 하면서 아침 해 뜰 때 서울을 향해서 동서울로 확 들어갑니다. 그거 110km까지 괜찮대요. 차저번에 새벽에 달리면 막 110km 달리면 뒤에서 막 이 쌍라이트 올려가지고 모르겠다. 저도 막 저 3500cc 6기통이고 쫙 밟습니다. 나가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와 가면 착착 찍습니다. 착착 찍으면 가면 돼요. 그러면 새벽에 서울에 제 파트너 미팅하는 그 동부 이천동에 5시쯤 딱 갑니다. 그분은 오전 11시 미팅은 제가 11시쯤에 오는 줄 알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지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또 놀랄까봐. 그래서 차에서 자기도 하고 동네 사우나 가서 씻고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서울이 탁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서울입니다. 기다리라 잠든 서울이여. 정복을 하겠다.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조망만한 사람이 유라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제가 한국 아메를 다 해먹겠다 그 소리 아닙니다. 또 오버하지 마. 김용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한국 아메를 상대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경쟁이 돼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너무 소중하고 대단한 핀이지만 너무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내 인생은 아직도 너무 많은 날들이 남았습니다. 넉 달이 지나면 저도 40이 됩니다. 10년 전에 바라봤던 그 카쿠다 코이치라는 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분이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같은 사람도 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저같이 한국 아미에서 가장 프로필이 약한 김종아도 결혼도 못한 주제에 이때까지 솔로로 혼자 해낼 수 있었던 걸 보면
저보다 나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보다는 잘해내실 거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꼭 여러분도 멋진 리더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